뒤끝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스토킹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, 진짜. 회사 좀 지킵시다. 안녕하세요. 연포학개로입니다. 다들 새해 첫 주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이 새해 첫날부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지금 살짝 잠겼는데 이 사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. 자, 낯솔사계 골심 특집 3회차. 이번 방송에서도 이게 우리의 이 개밥의 달인 이 선마태아 선생님께서는 역시는 또 역시나라고 이게 또 돌려가기를 이렇게 시전하시길래 예전부터 사람이 참 한결같이 졸렬하더라고요, 진짜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제가 선마카세를 준비해봤습니다. 선마카세. 최근에 방송 보면은 선마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짝을 찾으러 왔는지 욕하러 나왔는지 지금 매 회차마다 은근히 22기 영숙을 자꾸 계속 돌려 까시던데 뒤끝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스토킹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, 진짜. 목소리도 점잖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점잖으실 분이 개가 똥을 못 끊는다고 낯설사기까지 나와서 개아리를 들고 계신지.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? 참 진짜 곧 반백이란 양반이 저는 안타까워요, 진짜. 선마님 보면은 한편으로 좀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밖에는 뭐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리뷰어이고 또 선마님 같은 VIP를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마님 같은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지금 22기 영숙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이번 3회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MBTI 중에서 ENTP가 극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간접 디스를 하도 많이 하셔서 이게 보나마나 그 ENTP는 이게 또 22기 영숙 MBTI거든요.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. 맞을 거야. 아닐 리가 없거든. 일단 그 선마님의 현 시점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선마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골싱사계 첫 회 방송 때 무려 2명의 여성분이 호감을 느끼면서 나름 출발은 좋았어요. 나름 출발은 좋았는데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 여성분들이 아무리 뭐 방송을 보지 않았어도 숙소에 들어가면 다들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평가가 바뀔 것 같다.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. 2회차부터 막상 첫인상에서는 한 분도 선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뭐 관심 주는 여성 출연자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안타깝죠? 예, 관종이신데 방송 분량도 안 나오고.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. 이번 3회차까지 방송을 보니까 이제 딱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. 만두개밥도 아마 잘하면 혼자 드시게 생겼어. 그나마 이번에 3회차 방송 보니까 국화님이 이게 방송을 보고도 이 선마님을 상대로 약간 긴가민가 하시던데 뭐 이 부분은 뭐 취향이니까 존중하겠지만 제가 여기 국화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자면 명절날 조상님한테 정종 이런 거 말고 아르망디 샴페인 뭐 이런 거 한 잔 올리시고 절할 때 각 딱 잡고 하세요. 뭐 조상이 안 돋고 자꾸 이상한 데로 이렇게 등을 떠밀잖아요. 또 그나마 국화님 외에는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던 처음에 선마님이 호감이었던 기독교 장미님 이분조차도 뭐 소리 없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선마님을 그냥 싹 빼버린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번 3회차 방송에서 이게 장님 같은 경우에는 홀로 이게 고독 정식을 드시면서 약간 진짜 아주 약간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.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실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역시 조상님 백보단 하나님 백이 세긴 세다. 뭔가 그강을 건너지 말라고 이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. 아무튼 뭐 이분들이 그 선마님의 과거 영상이나 뭐 리뷰를 보셨다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 꽹가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찾아보면 진짜 선마님 귀한 거 많거든요. 뭐 유리컵 안에 빤스를 말아 넣는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나름 복습들 뭐 여자 출연자분들께서 잘 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. 더불어서 만약에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선마님의 졸렬할 정도로 이게 끝이랄 수 없는 뒤끝까지 이게 학습을 하셨다면 뭐 선마님은 앞으로 그냥 만두개밥은 계속 혼자 드시지 않을까. 저도 이번 사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마님이 진짜 엄청 반가웠어요. 근데 갈수록 이 하는 거 보니까 자꾸 정이 떨어지더라고요.
그 지복행 때 그 버릇 못 고치고 이번에 그 나솔사계까지 방송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선마님 이분이 한양대 차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했죠. 근데 아마 졸렬대가 있었다면은 졸렬대 거기는 아마 수석으로 졸업하셨을 것 같아. 진짜. 왜 아직도 그렇게 악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매 회차마다 22기 영숙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. 뭔가 이게 선마님도 본인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시는 게 22기 영숙 뭐 평판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알죠. 뭐 구설수에도 오르고 뭐 논란도 많고 뭐 아무리 22기 영숙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선마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시청자분들은 없을 거예요. 이거는 선마님이 엄청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원래 뭐 고쳤을 사람 아니라는 건 뭐 진즉에 알았지만 뭐 이 정도로 막 뒤끝이 장렬하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. 그래서 또 이 이유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. 이번 골싱사계 초반에 그 상철이랑 그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선마님 같은 경우에는 그 22기 영식 그 에나벨로 유명하신 분이죠. 그분하고도 서로 손절한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상철을 통해서 영식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약간 놀라신 것 같더라고. 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이게 선마님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가 된 거 아닌가. 지금 낯설사계 골싱 특집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어찌됐든 22기 상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짝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분은 뭐 시간 문제잖아요, 사실. 만약 이 상철까지 연애를 시작하거나 정말 뭐 잘 돼서 결혼까지 한다. 그때는 정말 22기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이 선마태아님만 유일하게 이게 솔로거든요. 홀로 이렇게 이제 호레비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본인도 이게 얼마나 싫겠어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본인에게 매우 억울하고 막 부당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좀 극대화됐은 것 같아. 왜?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영숙 때문이거든. 뭐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방송 외적으로 좀 더 깊게 딥하게 뭐 사전에 뭐 이것저것 내용을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. 이 선마님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는 되게 대인배인 척하시는데 절대 그 현실을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죠. 이 그동안 선마님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이분은 약간 자신의 그 인지부조화 있어요. 인지부조화를 어떻게든 자기 입맛대로 좀 바꾸려는 그게 있거든요. 곤조라면 곤조지. 어쨌든 그 인지부조화를 어떻게든 자기 입맛으로 바꾸려고 자꾸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지 절대 인정하는 성향은 아니에요. 이 현실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이 선한 척, 자상한 척 하면서 이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악한 영향력. 이분은 평소에 선한 영향력 되게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악한 영향력은 숨기고 그거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자신의 감정이나 이 공격적인 성향을 되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은근히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필요하면 뭐 이게 구라를 섞더라도 또는 뭐 뭔가를 이용한다던가 지복행 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론을 이용하려고 했었죠. 자신을 이 피해자로 만들고 싶은 수동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. 이걸 약간 풀어서 해석하면은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자신은 꿀성대에 젠틀하고 능력 있는 전문직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아니면 뭐 적어도 최소한 나쁜 편은 아니다. 근데 이분이 막상 TV에 이게 거듭 출연할수록 이 자신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왜곡하는 게 이제 완전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피해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2기 영숙을 가해자로 딱 정의를 내려서 자꾸만 사람들이 욕해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이걸 통해서 뭐 나는 틀리지 않았다. 이런 거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지난 지복행 때부터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피해자의 입장이다. 그럼 선마님 입장에서 22기 영숙이 어떤 피해를 주었길래 그토록 미워하냐. 아마 선마님 입장에서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이 영숙이랑 지복행 그 프라이팬을 출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멍청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방송에 그려졌고 영숙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
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이성 문제도 생각처럼 이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이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. 결국 그런 점들이 22기 영숙에 대한 원한이 된 것 같다. 아, 진짜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지복행 풀화가 끝난 지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저렇게 한 맺힌 졸렬킹의 모습을 이게 보여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그래도 나이도 있고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. 없나 체면이? 없으니까 뭐 지복행 때도 뭐 선 넘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도 이러시겠죠. 참 다시 한번 딱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. 옛날에도 이분이 시청자들 상대로 막 본인이 뭐 테스트 한다고 말할 때부터 이 절대 바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번에 사계에서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그 가능성이라는 게 뭐 저는 제로로 느껴졌어요. 확실히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. 앞서 그 선마태한님에 대한 리뷰 전에 제가 29기 낯솔 이 영식님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29기 영식님 성향에서 정말 좀 약간 좀 더 악해지고 교활해지면은 딱 선마태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.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사람한테 뭐 이런 방식으로 막 복수를 꿈꾸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. 왜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냐고. 옛날에 그 22기 때는 영숙이 첫인상 선택해주니까 막 선마님 막 좋아 죽었잖아요. 막 신나서 막 사이다에 아이스티도 막 섞어가며 막 뭐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막 데이트 나가서 화장실 앞에서 막 대기까지 타고 말입니다. 예? 오히려 22기 영숙 덕분에 제가 22기 영숙님 편드는 거 아니에요. 또 오해하지 마세요. 오히려 22기 영숙 덕분에 뭐 좋은 경험도 하고 또 22기 영숙이랑 지금 떨어지니까 뭐 지금 방송 분량도 안 나오시더만. 보니까는 2학기 영수, 28기 영수한테 그냥 밀려가지고 이 만두개밥이나 만들다가 집에 갈 분위기인데 추억은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. 저는 진짜. 아마 분명히 22기 영숙님도 낯설 사계를 이렇게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22기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계 방송을 보면서 만약 이 과거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다면은 그 22기 첫인상 선택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때 22기 영숙님이 먼저 선마태아님을 선택을 하셨죠. 그때가 어쩌면 뭐 22기 영숙님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닐까 싶어요. 만약 과거로 돌아가면 선택을 안 하던가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. 그때는 그 22기 첫인상 선택하고 그 영숙님이랑 선마님이랑 이렇게 함께 내리막길을 이렇게 걸어갔거든요. 그때 막 영숙님이 넘어질 것 같아서 선마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대고 그랬는데 아마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이번에는 뒤에서 손을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짱돌로 자기야! 작작해! 어디 같지도 않은 적당히 하시라고요. 적당히 하세요. 저는 적당히. 패자 좀 지킵시다. 네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. 뭐 선마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가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서 남 이야기 좀 그만하고 다니세요.